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월요일에 정치 토크. 오늘은요, 강성 토론이 아니고 강정 토론이 되겠네요. 자유한국당의 토크 주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하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태욱입니다.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에 예.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파트너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야 예, 항상 그 상대 의원님이 참 잘해주셔갖고 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게 예. 말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강훈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좀 약하다고.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시기 전에 정태욱 의원은 보좌관들하고 끝까지 어떻게 주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토론을 치열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워낙 강 의원님이 또 우리 여당의 대표적인 이 스포크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떨려가지고. 제가 아까 들어왔더니 예. 네 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좌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오늘 총출동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주말 사이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뭐 주말뿐이 아니죠. 지난주 내내 뜨거웠던 바로 그 주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강훈식 의원님. 네. 결국 민주당에서는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했네요. 네, 그렇죠. 예. 검찰 고발은 물론이고 한국당에서 출당시켜라. 국회에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사실은 뭐 따르게 많이 벌리지 않아도 예. 우리 천영우 전 그 외교안보 수석, MB 시절 예. 때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근데 정확한 워딩으로 옮기면 한국당이 강우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책임 있는 정당이면 출당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 우리 당의 출신의 외교안보 수석이 아니라 MB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의 가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뭐 우리가 그런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보수 정당이 먼저 좀 이렇게 나서는 모습 그리고 또 자한당의 윤상현 의원도 당파적인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아마 그거는 뭐 정당 대 정당의 문제보다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외통위원장이 SNS에다 강하게 비판을 했죠. 강효상 의원. 지금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태욱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실제로 경제는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 같은 걸 가지고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데 북핵 폐기나 그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실제로 실상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방적인 이제 좋다 하는 느낌상으로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야당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서 알게 된 거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거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을 알릴 의무가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실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상급 비밀은 외교부 내부의 문제지. 그거를 정상적으로 전화로 알아가지고 외부로 알리는 거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작년 1월에 정청래 의원이 심지어 자기 입으로 그 녹취록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았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 내용을. 예, 대화를 정확히 이야기해요. 녹취를 다운받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전화로 받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녹취를 다운받았다 본인이 이야기했다 하면 이거를 지금 해명을 정청래 의원이 그 뭐 문학적인 상상력이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고 그때 당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실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사회자가 이거 비밀인데도 하니까 있어요. 하여튼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우 데이터를 받았다. 예, 로우 데이터를.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실제로 문학적인 상상력인지 실제로 안 받았는지 그리고 또 로우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확인했었다라면은
지금은 이것이 뭐 더 진정성이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는 기밀 자체는 외교부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게 큰 기밀도 아니고 실제로 5월 9일 날 이전에 5월 7일 날 청와대에서 그 뉴스 브리핑이 나온 걸 거의 그대로 이야기한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는 너무 그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다. 저는 그래서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강훈식 의원.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예. 일단 뭐 정청래 의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전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래서 이건 논외로 좀 빼고요. 어허. 사실관계만 몇 가지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측면이라고 보면 2015년도에 예. 당시에 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의 통화 내역을 좀 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비공개여야 한다.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국 간의 정상의 통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또 외교 공방이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연히 얻어진 정보를 외교부 직원이 흘렸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뭐 기강회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사실 범죄 행위를 외교부 직원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예. 본인이 해서 강효상 의원을 드렸는지 예. 강효상 의원이 그거를 지시해서 또는 요청해서 본인이 그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는 저희가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논리들로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2005년에 안기부 엑스파일 노회찬 전 의원 예. 똑같은 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였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네. 이게 본인이 발언하고 기자회견 한 거는 괜찮지만 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나중에 의원직 상실형의 범죄로 판단한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잘 안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때 이후로. 알 권리를 충족했을 때 공개적인 발언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까지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 내용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3급 기밀은 기밀이다. 저는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국면이 예. 이게 뭐 어디서 누가 그랬는데 이쪽도 그랬고 저쪽도 그랬고 이렇게 이런 식의 물타기를 할 국면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야 되고요. 정청래 의원도 해당에 관계되는 사실이 있다면 예. 그거에 따라 조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런 식의 논리로 극복이 안 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님들이 그 대통령과의 대화, 특히 한미 정상과의 대화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 또는 그렇게 감시해왔다라고 오히려 확인해왔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한미동맹 우리 보수 정당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좀 누가 금가게 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 금가게 네. 하는 행동까지도 될 수 그럼 있다. 이번 이렇게까지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아, 신뢰의 문제니까요.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 예.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예. 정청래 전 의원의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정청래 의원이 주말 사이에 입장을 밝혔네요. 뭐라고 밝혔냐면 청와대가 이미 다 시중에 알렸던 내용을 공개한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런데 뭐 내가 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녹취록 갖고 있는 얘기한 건 소소한 양념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밝힌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 알려져 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정태욱 의원. 예. 지금 강효상 의원이 대외적으로 했는 거는 상급 비밀 자체가 아니라 예. 상급 비밀을 외교부 직원이 전해 들은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상급 비밀 자체를 공개를 했다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외교부 직원이 의원한테 얘기한 걸 의원이 말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상급 비밀 자체를 공개한 게 아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3급 비밀 예를 들어 문건을 공개. 비밀 자체를 예. 공포를 한 게 아니라 예.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똑같이 예. 청와대 5월 7일 날 브리핑에 예. 그 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위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합의가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건 가능한 거죠. 하면 그래 되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외교부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예. 직원에게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을 관리를 제대로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외교부 직원 내부에 외교부 내부에 있다라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은 범죄지만 범죄일 그걸 가능성이 들은 있지만- 다음에 말한 강효상 의원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고 두 번째. 자, 요거는 좀 짚고 갈게요. 네, 그럼 이거는- 강 의원님, 그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다음 또 아니, 하나하나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복잡해가지고. 예. 본인이 외교부 직원이 그거를 누설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보안의 자료를 들었다면 그것에 준해서 들은 사람도 움직여줘야지 나는 들었으니까 그냥 이야기해도 상관없다 이런 관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정 의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 자료를 관리를 하는 건 외교부 자체 내부의 문제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외교부 저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이 돌려봤답니다. 예, 돌려봤다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거는 외교부 내부 문제고 또 강경화 장관이 이거를 못했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심각하게 한미 동맹을 금가게 하는 현실이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 사소한 법적인 잣대를 자꾸 갖다 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은 아예 다운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관리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만큼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다. 탄압이다. 예.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예. 답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강 의원님. 정청래 의원 때 그렇게 강훈식 이야기를 의원. 했다 하면은 아까 예. 저 예. 뭡니까 강현정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김현정입니다. 예. 강현정하고는 아주 다른 우리 예, 김씨입니다. 두 분이 같은 편이라가 같은 편 아니에요. 김현정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자, 거예요? 그건 전혀, 예. 정태욱 의원. 예. 그래 듯이 이제 제가 예, 정청래 의원의 SNS 아니, 글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예. 부분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조금 자꾸 떼서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복잡해요. 정청래 의원에 대한 걸 예. 답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럼 물타기다라고. 정청래 의원 건 정리할게요. 정청래 전 의원도 조사해서 잘못됐으면 아니, 처벌받아야 그런 된다는 거 했었어야죠. 인정하세요? 그거는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때 이 문제 외교부에서 제기가 문제를 제기를 아니, 그러니까 했어야죠. 제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예, 아까 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 제기가 판단됐다고 하면 야당이 이거 예. 저거는 외교 기밀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본인 설명을 그럼 하고 그때 있는 외교부에서 그때는 왜 정청래 의원은 그렇지. 문제 제기 안 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대해서 따져 물어봐야 된다고 아, 그 생각하는 외교부 잘못한 건 잘못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그건 따로 자꾸, 보자. 예, 자꾸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이쪽도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도 물타기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내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대로 처리하자라는 예. 거니까 예. 그럼 그거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아하. 우리가 향후에 국정감사를 해서 외교부가 왜 정청래한테 그렇게 안 예, 했느냐라고 하는 거 따로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효상 의원 건 자체의 문제의 본질.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효상 의원도 잘못했으면 출당하겠다. 이 말을 왜 못하냐 이런 게 제 자, 본질의 그럼 거기에 문제라는 대해서 거죠. 정 의원님. 저는 여기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냐 그런 뭐 법으로 따져보면 될 문제고 예, 예. 지금 이 문제를 그 나온 배경이 예. 정치적으로 외교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의원이 공개를 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밀을 보안을 책임져야 될 책임은 외교부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이 뭐 정청래 의원은 뭐 별거라고 자꾸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운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을 만큼 그 야당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관리를 안 하다가 야당이 의원이 그것도 직접 다운받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외교부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난리를 치는 거는 야당에 대한 공격이고 네. 정치적 공세다. 네, 저는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사실관계, 잠깐만요. 사실관계 하나만 딱 네, 말씀드리면 정리하세요.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부분에 기밀은 없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예. 그건 정청래 의원과 이제 앞으로 같이 잘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꾸 말씀하시면서 외교부 직원의 잘못으로 강효상 의원이 저는 이게 조사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됐어. 예. 내가 들은 거니까 말해도 된다? 밖에 나가서? 이런 거랑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직원이 기밀을 내가 들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말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한테 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니? 해커가 해킹한 개인 정보를 나는 그냥 들은 것뿐이니까 들은 것뿐인데 발설해도 무슨 된다는 잘못이다. 논리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은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것이 상급 비밀인지 아닌지 자체를 강효상 예.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상황이 나는 있다고 나는 모를 수 몰라 있었다. 있었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5월 9일 날 본인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5월 7일 날 보면은 청와대 언론 브리핑에 상당한 내용이 거의 한 90% 내용 그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몰랐을 예.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정청래 의원 문제가 없다는데 예. 정청래 의원 이야기 중에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또 나타나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보면은 본인이 뭐 문학적인 상상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유화 제스처를 내세운 거를 신년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문제 없다고 한 거라 아마 조사를 따로 받거나 시작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조사를 안 하다가 왜 안 했느냐? 이번에는 그보다 알겠습니다. 훨씬 약한 예, 그 전해들은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계시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전해들은 법적인 야당 문제도 탄압이다, 있지만은 한마디로.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야당에만 너무 가혹하다. 왜 똑같은 짓들을 그때 당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급 비밀이 중요하다면 그때는 왜 조사를 안 했냐 이야기죠. 그 지금 청취자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2747님 외에 많은 분들이 강효상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 오래 하셨잖아요. 아마 기자 출신이라서. 그럼 이게 국가 간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어떻게 다뤄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 아니냐. 이걸 정말 기밀인지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이 꽤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까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해 들은 거를 과연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되지만 그러나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난 정상적이라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내부에서 뭐 상급 비밀 정도 되는 거를 전에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 하면 지금 아마 야당 의원들 중에 구치소 안에 안 들어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 어지간한 내부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뭡니까 언론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내부적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냐 아니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다 들었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기밀에 대한 자세이고 국익에 대한 자세라고 좀 봅니다. 저는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강효상 의원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 말씀대로 워싱턴 특파원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정상 간의 대화가 기밀인지 몰랐을 거라고 좀 믿어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알게 됐다면 야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이건 나만 알고 있을게 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고 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와서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정치 공방으로 써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통령이랑 나눈 대화가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게 발표가 되고 이것이 국가기밀인데도 우리가 왜냐하면 서로 대통령실끼리 합의해서 발표한 건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기로 하자. 근데 내가 사소한 이야기까지 말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야당 의원 손에 공개가 될 정도면 그거는 밖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뭐하러 앞으로 전화통화나 뭐나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주제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마지막 하나 정태 의원님 짧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내부 관리를 못한 측면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 이거 자체로 문제를 크게 키우는 측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직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지 강효상 의원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여기 자체가 문제라는 일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일단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양쪽의 주장을 청취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보고 한 주제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과 함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민생 투어 이제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마무리 총평을 했는데 지옥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음성이 없습니다. SNS에 올린 거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일 4,080km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시민과 함께했던 그 시간과 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알기 위한 노력과 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살려달라 절규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쭉 쓰셨더군요, 정 의원님. 지옥!
예.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걸 이제 여당 대변인께서 뭐 특정 종교를 만들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지옥 자체는 우리 삶이 어려운 현장을 다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삶이 어려운. 예, 삶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국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정치인이 잘해라가 아니라 예. 살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발언은 이 정부가 야당일 때에 헬조선이라고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 헬하고 같은 예. 거다. 그래 됐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겪는 어려움 이런 거는 지옥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내가 이번에 느낀 것이 얼마 전에 아마 강훈식 의원님이 여당이 민생 뭐 대장정인가 투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다녀보면 알 거다. 예, 들어보고 제대로 지옥이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거를 그 어려운 현상을 우리가 지옥이라 표현했다.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상상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것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강훈식 의원님. 국민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무거움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좀 평가해 보면 지난 대장정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예. 평가해 보면 전 네 가지 포기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원래 보수의 핵심 가치가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품격. 예. 말만 하면 품격 이야기 하는데요. 어쨌든 막말과 망언으로 품격은 사라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원래 법과 원칙을 좀 지키는 게 매일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우리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 기밀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제 뭐 그거는 법과 원칙은 뭐 좀 틀려도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세 번째가 책임의식 인데요. 보수 정당의 가치가 그 국회법을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그리고 우린 괜찮다. 우리가 위반한 건 우리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밖에 장애 투쟁을 나가서 18일 동안 좀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4,000km를 달렸던 5,000km를 달렸던 저는 뭐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지옥이라면 빨리 와서 추경해서 돈 몇 푼이라도 저 나라 살리는데 빨리 국회로 들어와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정말 그 18일 동안 품격 버리고 법과 원칙 저버리고 책임의식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심지어 국회 자기가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회라도 열어서 추경을 하는 것마저도 포기한 상태에서 저는 더 안타까운 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부에 쓴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장파라고 남원정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쓴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쓴소리마저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더 국민들이 절망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이제 한 번씩 발언하실 수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면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지옥 해결해라. 정태욱 의원이 답변 주시죠. 네.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이렇게 보수를 깊이 있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우리 보수 내부 문제고 실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민생이나 대북 문제나 동맹 문제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들어가 가지고 아까 추경하자는데 실제로 추경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재난 대책인데 재난 대책은 우리가 그 현 본 예산 안에 충분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써도 되고 그리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하자는데 지금 경제가 나쁜 이유는 재정을 덜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이나 그다음에 기업을 너무 옥죄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 제동을 거는 것이 실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훈식 의원 발언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충해보자는 것은 우리들의 요구 이전에 IMF가 세계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IMF가 한국에다가 재정을 좀 더 확충해서 국민들한테 집행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부 문제로만 다 풀 수 있으면 IMF도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매일 말만 하면 보수정당은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를 말하라 이야기하시면서 막상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될 때는 내부 문제를 잘 정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데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독주와 독선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같이 소통할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국민이 어렵다라고 밖에서 지옥이라고 외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회라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문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뒤에 댓글쇼에서 이 문자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의 정치토크 오늘은 강정 토론이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